자, 저희 2020 수락관의 유쾌한 셰프들 공개 행사 줌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박수 좋습니다. 박수 좋아. 네, 눈치 있으시네요. 좋아요. 자, 보이시죠? 네. 수락관의 유쾌한 셰프들 공개 행사 수업 미식회 지금부터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맛볼 건데요. 각 영남별 셰프들이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자는 이 순서에 맞춰서 할 거고요. 주제는 각각 영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 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업 멘토들이 있는데요. 그 수업 멘토들이 또 이런저런 좋은 질문들 해주신다고 합니다. 순서 다 확인하셨죠? 자, 첫 번째 발표자는 접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맡은 단원을 다 못 끝냈거든요. 네, 열심히 하고 왔는데 일단은 한 대까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네. 괜찮아졌어요. 제가 통신 상태가 좀 불안해요. 죄송해요. 제 잘못. 이게 좀 제게 이상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가 이상해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화면 좀 다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시작할게요. 저는 즐거움 업, 자신감 업, 실력 업, 업되는 수학 시간 만들기로 주제를 좀 짜보았는데요. 태도 실천 역량을 기르는데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만의 레시피를 뽑았는데 세 가지입니다. 놀이, 게임, 활동, 그리고 생활 속 수학, 칭찬 속 만점왕. 자, 놀이, 게임, 활동은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니까 좋아하게 만들기 위한 당연한 방법이 있겠죠. 생활 속 수학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를 아이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 이런 수학적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침착 속 만점왕은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니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칭찬이죠. 그리고 만점의 기회를 많이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레시피를 이렇게 짜보았는데요. 한눈에 안 들어오시죠?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만드는 고생했어요. 실은. 되게 활동들이 다양해요. 교과서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배제를 많이 했어요. 애들이 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언제 또 생겼냐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 수학 김책을 풀 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 대한 유용성, 가치, 재미,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교과서는 좀 던져두자라는 취지로 교과서는 요즘 거의 안 봅니다. 숙제를 많이 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활동입니다. 놀이, 활동 중심이라고 했죠. 애들이 할 수 있는 활동, 다양한 보드게임, 그리고 먹거리를 이용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였고요. 궁금한 거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나 다양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생활 속에서 관련된 건데, 이게 보시면은 통합교과랑 관련된 비사치기 던지기 활동에서 점수 계산을 애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느껴볼 수 있는 활동이고요. 저희 집 아이들과 항상 하는,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하는 꽃피쉬라는 게임인데, 점수 계산을 해야 돼요. 점수 계산을 할 때 세 개의 수의 덧셈을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덧셈 연상 능력을 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밖에 오늘 하는 활동인데 애들이 좋아하는 불량식품, 학교 문구지만 불량식품을 사와가지고 이걸 나누는 활동을 했어요. 뺄셈 활동.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수학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많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일기를 쓰겠습니다. 생활 속 수학의 일환으로서. 수학과 관련된 수학 애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간 일기를 써라. 수학 일기야. 그래서 그러한 수학 일기를 쓰게 한 다음에 그 수학 일기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풀어보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숫자만 들어가면 수학 일기야 해가지고 숫자만 도배로 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친근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거 전에 제가 체크하는 듯한 채점을 했거든요. 수학 책이 됐든 책이 됐든 틀리면 체크해가지고 다시 풀어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좀 바뀌었어요. 무조건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로 해서 부정적 인식, 난 틀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는 그런 학습지, 덧셈의 신이 되자는 학습지를 풀면서 어떤 만점의 기회, 성공의 경험을 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도 1학년 4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을 맡았고요. 저희 반 학생들은 사실 4단원에 나오는
반에서 한 2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무리 없이 다 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수업에서 그냥 맨날 수학책 풀고 수익 풀고 뭐 채점하고 이런 데서 벗어나서 좀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우선 영상 보시죠. 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선 저도 수학을 잘해야 아이들이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지금은 정말 기초적으로 1학년 때 연산 감각이 제대로 길러져야 고학년에 올라가서도 수학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연산 감각이나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단원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어떻게 풀었어요? 였어요. 어떤 방법으로 풀었어요? 뭐 어떤 순서로 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자기가 푼 해결 전략을,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 훈련을 많이 했고요. 또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덧셈과 뺄셈을 이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누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승현이. 네, 우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문제만 풀고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드릴인데, 이 드릴을 종이를 통해서 계속 문제 해결만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아이들이 공부하는지 모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계속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연산 암산을 이용했어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작품의 개수를 가지고
네,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냥 아이들이 문제를 보면 답은 이거 하고 나오기는 쉽지만 그게 어떻게 풀었는지라고 물어보면 답하는 게 참 많이 어려워서 처음에는 그 훈련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적 문제 해결, 이제 모둠 활동을 하고 그걸 또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둠에서 이렇게 좋았던 방법들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아이들이 특히나 1학년이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 모르고 답은 뭐야? 처음엔 답만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거를 교사가 계속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뭐 중간중간 궁금한 것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라.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좋고 네, 문제 만들기는 단원 마무리 저는 아직 영상을 만들지 못했고, 일단 이거와 제가 모아놓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맡은 역량은 창의융합 역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저 두꺼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때 창의융합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용적인 분위기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참고 정말 엉뚱한 소리가 나올 때마다 참고 그거를 애들의 그 답변을 굉장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먼저 창의융합 역량은 하위 요소를 보니까 이렇게 6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게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창의성의 하위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밑에 수학에서 특히 창의융합 역량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여기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내적 연결과 수학 외적 연결 그 교과 내에 있는 지식을 융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학과 수학이 아닌 다른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융합을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구성을 했습니다. 합동인 도형을 만들 때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접어서 합동인 게 있고 돌려서 합동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접어서 합동인 거는 선대칭 도형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다음에 그래서 선대칭 도형하고 점대칭 도형에서 애들이 없다고 앞에 안 왔다는 거 올라오고. 일단은 교실 속에 있는 선대칭 도형을 찾아보는 그 활동을 했었는데 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계속 공유를 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글 파일로만 설명을 할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선대칭 도형하고 점대칭 도형 이제 여기에서 애들이 찾아낸 거를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애가 이제 마스크를 선대칭 도형이라고 찾아낸 거고 얘는 이제 교실 바닥, 그 다음에 태극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글자 같은 것도 이렇게 찾아내면서 이거를 지금 다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낸 다음에 글자 속에 있는 선대칭 도형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글자 속에 있는 선대칭 도형을 애들이 찾아내서 이거를 모눈중에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대칭 도형 아까 그걸로 점대칭 도형을 도입을 한 다음에 점대칭 도형도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 내에서의 융합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점대칭 도형은 다음에 이제 수학 내에 있는 것의 융합에 조금 집중을 해서 펜토미노를 저희가 애들이 그 원격 수업 하는 대신에 조금 놀만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펜토미노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조그만하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애들이 펜토미노 속에 있는 대칭을 펜토미노 하나만 가지고도 대칭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펜토미노를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하면 또 펜토미노로 대칭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으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해서 그 미술 교과하고 융합을 해서 그 포장지 꾸미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만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펜토미노에서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기들만의 패턴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꾸며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되게 수학을 재미없어라고 했었는데 에 대해서 좀 생활 속에 가까이 있다는 거를 인식했다는 것에 조금 성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줌을 자주 활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발표가 조금 미흡했던 점 죄송해요.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수업 레시피 먼저 수학적 표현의 이해 능력인데 영상이 길어서 그냥 조금 넘길게요. 네, 우선은 수 읽기하고 우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 모둠으로 3m 어림맞기 활동했고요. 네, 저는 이 전체 단원을 재구성하기보다 그 단원 한 차씩만 재구성을 해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학적 표현의 개발 및 변환을 위해서 학습지로 우선 표현해보고 채우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는요, 사실 자신의 생각 표현하는 것과 타인의 생각 이해인데 의사소통이다 보니까 서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듣고 그다음 말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사실 거의 많이 겹쳐지긴 하더라고요. 네, 우선 좀 보실게요. 넘어갈게요. 네,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짝토이 하는 부분이라서 좀 영상이 길어져서 좀 넘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수업을 하기 전에 양감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원래 수업 전에 한 두 차시 정도 빼가지고 이거 자 만들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1m에 대한 양감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았고요. 이거를 앞에 활용했던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 수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활동 이거 수업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짝활동이나 이제 모든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려면 우선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이 돼야 되고 짝토이하고 모든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하면서 앞에서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지난 학기에도 안 됐고 그 전까지도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자신 생각을 좀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코로나에서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단원의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서 표와 그래프를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 표를 제시하고 표를 해석한 후 직접 표 그려보기, 그래프를 제시하고 그래프를 해석한 후 직접 그래프 그려보기의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활동들의 주제가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들이었고 각각의 주제가 방금 했던 말들이라서 좀 넘기겠습니다. 수영이 너무 멋있네. 처리 역량을 길러주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흥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3학년 학생들이 통계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 선정에서는 충분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마인드맵이라는 호주 활동을 하였고 자료 수집은 코로나로 인한 제한점으로 인해 답지 판을
제시하는 등의 간소화된 형태의 통계 과정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활동할 때마다 도움을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업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우선 주제 선정과 자료 수집이었는데 자료 수집하는 부분은 수업으로 보여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는 것을 뭐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는데 어디다가 치냐면 내가 표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그런 거 좋아해요. 게임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어몽어스에 동그라미를 치려면 어몽어스를 표나 그래프로 뭘로 나타낼지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내가 표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한번 동그라미 해봅시다. 근데 아무 데나 동그라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로 할지 내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투표해봐요, 다시. 자기 아이디 말했어요, 전부 다? 투표가 안 되면 다시 이야기해봐야죠. 아니, 계속 손만 들지 말고 설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도, 근데 오버워치로 하면 다른 친구들 어떻게 대처할까요? 다른 친구들 안 하는데? 자, 뭘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수업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초점을 맞췄던 것은 우선 학생들이 다양한 자기의 관심을 생각해 보는데 그 찾아본 관심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계와 표나 그래프랑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뭐 파쿠르의 기술 뭐 이런 걸 주제로 쓴 친구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방금 했던 거를 통계랑 연결시키는 게 표나 그래프랑 연결시키는 게 맞았는지 확인을 해보게 하였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자신이 정한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점에서 교사로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정형화된 표나 그래프를 완성하는 것이 들어서 각자 단위를 다르게 정해보거나 표와 그래프를 하나로 합쳐보는 자료를 형태로 정리한다거나 또 그래프에도 합계를 사용한다는데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나 그래프를 그려보고
친구의 것과 비교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자료를 해석한 후 마지막 단계로 해석한 결과를 활용해보는 활동을 추가했다면 어떨까 아쉽습니다. 수학의 의사결정 활동은 답이 정해진 것이었고 이러한 활동을 생략해도 되겠다고 당연히 재구성할 때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각 모둠이 정리한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정도만 생각해보는 활동을 했더라면 실생활에서 통계의 필요성, 자료 정리의 필요성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원에 가가지고 아이들 보고 이제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아이들이 직접 가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공원에 가서 그 교과서에서는 진짜 그 교과서에는 사파를 가지고 이제 수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그걸 가지고 수업을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요. 그 첫 번째 도입차시하고 1차시가 지금 요 화면에도 나오는데 위치와 방향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뭐 앞이냐 오른쪽이냐 이 정도 방향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6학년에서는 이제 앞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이제 위쪽 이런 모양들 방향에 대해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우는 차시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이제 사파보다는 실제로 이제 있는 학교나 아니면 앞에 이런 것들을 좀 사진을 찍어갖고 이용을 좀 했습니다.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쌓기나무로 했던 건데 지금은 실제로 하는 거죠. 6학년 이제 교과서. 쌓기나무를 하기 전에 1, 2차시는 정말 생활 속에 있는 이제 위치와 방향을 아. 아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그냥 지도나 어떤 그림에 있는 사파를 가지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나가서 실제 사진을 가지고 평소 때 본인이 잘 다니던 곳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한 가지 이제 반성해서 좀 나오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위쪽에서 다 하나 찍어야 되거든요. 들 수 없어가지고 위쪽에서 찍은 장면들은 좀 없어서 좀 드론을 반성을 하나 좀 사시면 되죠. 하나 사드릴 거. 하나 사주세요. 연구앱으로. 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지도도 실제 저희 학교랑 그 앞에 신가공원 지도를 가지고 뭐 실제 수업했었거든요. 본인들이 익숙한 장소를 가지고 수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좀 됐었습니다. 교과서 사파는 이제 이런 요거 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쌓기나무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쌓기나무 책 구성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한쪽 방향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차시는 위, 앞, 옆에서 보는 방향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예외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각 층별로 개수를 세거나, 대로 하는데, 이제 각 방향에서 이제 관찰하겠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앞에서 바라본 모양이 뒤쪽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개수를 더 쌓을 수 있어서 한쪽 방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수업의 목표였는데, 실제로 그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을지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실제로 막 해봤거든요, 이렇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이들 뒤쪽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목표를 이제 이루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나중에 경쟁이 좀 붙어가지고 뒤쪽으로 최대한 막 많이 쌓는 걸 목표인 것처럼 좀 돼버려가지고 약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사키나무 찻이 이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본 게 나오거든요. 사실 소마큐브 한 두세 개 가지고 모양을 만든 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아예 직접 사키나무를 붙여가지고 소마큐브 아예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찻은 뭐 한 10분, 15분이 끝나버리거든요. 너무 쉬운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미션지를 따로 줘가지고 예. 실제로 여러 가지 모양 정육면체도 만들어 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양도 집에서도 이제 만들어 보기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한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한 번에 정당화하는 방법,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친구 생각에 대해서 의견 주고 이런 것들 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발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영상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 두 번째 레시피 방법에서 사실 답이 한 가지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과제를 좀 주려고 많이 했어요. 답이 하나에서 끝나버리면 사실 한 명 말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과제를 좀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 교구를 이용해서 증명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마지막 영상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추론 역량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이제 특히 고학년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발표를 잘 안 고쳐주려고 했어요. 특히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가 3단원인데 사실은 순서를 바꿔서 4단원을 먼저 수업을 했었어요. 영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4단원 이제 비례식과 비례 배분인데 비례식도 말 그대로 문제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비례식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뭐 비례 성질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중수익성 이용한다든지 그런 연습들을 그 다음 앞에 단원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훨씬 두려움이 없어지고 말하는 거 서로 이렇게 그 영상 마지막 끝나고 이제 얼마나 알고 있나 부분인데 친구들끼리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크게 얻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구를 가지고 막 증명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너무나 즐겁게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죠. 막 이렇게 어떤 논쟁인지 해가지고 궁금하긴 하네요. 서로 막 이렇게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주실 거죠? 자막은 좀 넣을게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친숙한 생활 속 소재 좀 활용하면 좋겠고 답이 한 가지로 나오면 더 이상 추론할 과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재미있는 과제들 좀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적절한 발문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방법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점검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넣어주면 좋겠다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최양혁 선생님 발표 저희- 감사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좀 이야기를 주시면은 제가 잘 반영해서 보고서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행사 진행했는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연계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장태현 선생님이 제가 넘기긴 할 건데 좀 원활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일단은 기록이고 저희가 열심히 참여했잖아요. 굉장히 저희는 밀도 있게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전에 했던 데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오프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더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점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아쉬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내년에도 코로나 시국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단체 채팅방에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